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최민아 교수입니다. 2024년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충계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은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학습자 특성에 따른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서원대학교 노혜란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 레퍼런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우선 잘 알다시피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는 전체가 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학습자들이 수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그리고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상호작용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 이 학생들인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온라인 수업에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학습할 수 있거나 또 개인 환경, 조용한 개인 환경에서 학습을 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수강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또 장점으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장점과 단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차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앞서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단점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타인의 방해 없이 혼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메인은 원격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경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성들의 경우는 고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조용한 개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모든 학습자들한테 장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습자들한테는 너무 편하게 유지되는 학습 환경이라서 오히려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습자 개인적인 특징 중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요인이 있는데 이 코비드19로 온라인 수업이 전면화되면서 더욱 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문자, 소리, 이미지, 동영상 이런 다양한 정보가 융합된 디지털 미디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와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탐색되어 왔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에서 많은 학습자들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매체의 사용 능력이나 매체 접근성, 매체 적응성 이런 것들의 기술과 관련된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펜과 유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생들의 기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ICT를 활용해서 자신있게 과제를 끝내는 경향과 학업 불안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학습 참여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이라는 것은 한편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의 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유형은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간과 공간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학습자, 교수자의 활동 기준으로 본다면 교수자 강의 중심형, 학습자 활동 중심형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교육부는 실시간 화상 수업, 컨텐츠 활용 수업, 과제 기반의 활동 수업 이렇게 세 가지로 온라인 수업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비실시간에 비해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촉진할 수 있고 교수자가 시간을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자율성이 없고 또 교수자가 녹화 영상을 작용하지 않는다면 반복 학습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경험하지만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어렵고 스스로 학습 관리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또 이제 외로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유형에서도 역시 학습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인식하는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에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유형은 수업의 내용, 수업 활동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요구되거나 토론식, 팀활동, 발표식 수업활동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권장되고, 내용이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다루거나 시각자료가 많고 정확한 전달과 이해를 높이는 반복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권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의 유형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개인적 특성에 맞는 온라인 수업 활동의 설계 또한 미흡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은 학습자의 성취도, 태도, 만족도와 같은 변인으로 대면 수업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실시간과 비실시간 유형을 비교하면서 학습자의 만족도, 집중도, 이해도를 변인으로 탐색하거나 상호작용 동기, 성취도를 탐색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과 비실시간 유형의 만족도를 비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연구의 결과의 원인은 온라인 수업에서의 실시간과 비실시간 유형에 따른 효과성 인식이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달랐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온라인 수업 효과성을 직접 체험하는 수요자인 학습자의 어떤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어떤 배경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그리고 성별, 학년, 계열과 같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이순규와 그의 동료들이 구분한 시간과 물리적 기준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구분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각 유형에 대한 여러 온라인 수업 효과성 변인 중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효과성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온라인 수업 유형과 학습자의 특성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서 학습자 특성의 효과성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학습자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효과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습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기대, 효과, 의의에 따라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학습자 특성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별 학습자 특성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우선 연구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요. 코비드19 상황으로 전면 모든 수업이 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진 2020년도 2학기에 충북에 소재한 A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학기 말에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419명의 사례를 확보했고요. 그 중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평균값인 4.04에 속하는 13명을 제외하고 그 위로 상, 그러니까 0.04를 초과하면 상, 그 미만을 하로 구분을 하여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최종 연구 대상은 406명입니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1.6%, 여성 58.4%로 여성이 약간 많았고요.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계열이 47.5%, 이공계열이 44.7%, 예체능 계열이 7.6%로 인문사회와 이공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학년별로는 1학년 27.8%, 2학년 25.4%, 3학년 25.1%, 4학년 21.7%로 비교적 균등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상의 평균은 4.48이었고 50.2%였습니다. 하는 3.61이었고 49.2%로 거의 균등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구 도구는 우선 그 온라인 수업 효과성 인식에 대한 조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태도 영역에 대한 거 2개, 상호작용 영역에 대한 거 2개, 학습 내용 영역에 대한 거 3개, 학습 역량 영역 3개 이런 식으로 9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9개 항목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의 실시간, 비실시간 2가지 유형 중 어느 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가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면타당도 교육공학 박사 2명과 교육학 석사 1명을 통해서 안면타당도를 확보했고요. 크롬바 알파 최종적으로 확보된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0.812로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은 조혜영의 문항을 수정 보완해서 23개 문항에 대해서 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0.948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자료 처리는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이런 것들을 실시했고 집단별로 효과성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2차원과 3차원 교차 분석과 카이 제거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활용한 통계 패키지는 IBM SPSS 스태틱스 27입니다. 그럼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 인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실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라고 인식했고요. 나머지 요인은 모두 비실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상하 수준에 따라서 이 효과성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과 카이 제거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상그룹이 하그룹에 비해서 실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 특성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입니다. 성별에 따른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교수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여성은 두 요인 플러스 수업 참여도 향상을 더 실시간이 비실시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 유형에 따른 효과성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과 카이 제거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업 참여도 향상,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 목표 달성, 교과 관련 전문 지식 습득에서 통계적으로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참여도 향상에 대해서 남성은 비실시간이, 여성은 실시간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실시간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습 목표 달성과 교과 관련 전문 지식 습득에 대해서는 비실시간이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년별에 따른 차이입니다. 학년에 따른 두 유형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년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제외하고는 비실시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1학년은 이거 외에도 수업 참여도 향상 요인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실시간보다 효과적으로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과 카이 제거
검정을 실시하였는데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계열별입니다. 계열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효과성 차이에 대해서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계열은 교수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실시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이 두 요인 외에도 수업 참여도 향상, 협력학습 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요인에 대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계열에 따른 효과성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한 교차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내용 이해도 향상, 학습 목표 설정, 협력 학습 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학습 내용 이해도 향상, 학습 목표 달성에 대해서 다른 계열과 같이 비실시간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시간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협력학습 능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은 다른 계열과 다르게 실시간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별 학습자 특성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효과성 인식에 대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학습자 특성별 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3차원 교차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상그룹에서는 모든 학습자들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그룹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표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목표 달성 요인에 대해서 성별, 학년, 전공의 그 계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습 목표 달성 요인에 대한 그 디지털 리터러시 하그룹의 남성과 여성 이 성별에서 모두 다 비실시간이 효과적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하그룹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학년별로는 학습 목표 달성 요인에 대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하그룹 모든 학년에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실시간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4학년이 2학년에 비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계열별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요인에 대해 디지털 리터러시 하그룹의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계열은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예체능 계열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우선 첫째,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 요인은 실시간이 비실시간에 비해서 효과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비실시간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상호작용에서 실시간보다 비실시간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일관성이 뚜렷하지 않았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그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실시간을 좀 시도하던 시기였음을 고려했을 때 실시간에 대한 효과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요인은 실시간이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인 김경희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비실시간을 효과적으로 인식해도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실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상하 그룹에 따른 온라인 수업 유형별 효과성 인식 분석 결과 상그룹이 하그룹에 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 요인에 대해서 실시간이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하그룹의 경우 비실시간과 실시간의 효과 인식이 각각 50%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환경이 LMS, SNS, 이메일, 채팅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환경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디지털 상호작용 도구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 상그룹이 하그룹보다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업 불안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의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학습자들은 실시간의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기술적 스트레스로 인해 소극적일 수 있고, 이것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고립감을 더욱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특히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온라인 수업 활동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상호작용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안내하는 시간을 좀 많이 주고, 가이드를 사전에 배포하고 별도의 워크숍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논의는 학습자 특성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유형별 효과성 인식 분석 결과 입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수업 참여도 향상에 대해서 실시간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 실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학습 목표 달성, 교과 관련 전문 지식 습득에 대해서 비실시간을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유형에 갖는 효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활동 중심 수업에서는 실시간 유형을, 내용의 이해가 요구되는 지식 중심 수업에서는 비실시간 유형을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설계가 요구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참여도 향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실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높았지만, 여성에서 실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나타나서 남녀 차이가 좀 두드러지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에게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제공했을 때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실시간 수업에서는 가능한 한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년에 따른 온라인 수업 유형별 효과성 인식을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수업 참여도 향상에 대해 실시간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했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실시간이 효과적이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학생과의 교류가 불가능했던 2020년 상황을 고려할 때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한 수업 활동에 대한 참여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1학년이 높았음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신입생의 경우 교수나 학생 간의 교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과 상호작용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계열에 따른 온라인 수업 유형별 효과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예체능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이나 이공 계열에 비해서 협력학습 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대해서 실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 이해도 향상, 학습 목표 달성은 실시간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계열의 특성상 실기와 실습, 실연, 개인지도, 팀학습, 이러한 수업 방법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예체능 계열에서 비실시간의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실시간 유형으로 많이 극복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해와 목표 달성 면에서도 실시간이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예체능 계열 학생은 실무 중심의 기술 습득에서는 실시간이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서 예체능 계열의 경우 다양한 실기, 실습, 팀 작업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한 설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 계열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대해 실시간이 비실시간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예체능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비실시간의 콘텐츠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체능 학습자를 위해서 보다 세심하게 일정 관리의 개별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논의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학습자 특성별 실시간 비실시간 효과성 인식 분석 결과, 학습 목표 달성에 대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하그룹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4학년이 1학년에 비해서 실시간이 비실시간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은 디지털 학그룹의 예체능 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실시간을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상그룹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따른 효과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결과들이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 하그룹에서 나타난 것, 그리고 디지털 하그룹에서 실시간이 비실시간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학습자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과 연계돼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더욱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남성의 경우 학습 목표 달성에 관해 비실시간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학습자는 기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서 자신있게 과제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남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선희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남성이 여성보다 3학년이 4학년이 1, 2학년보다 높은 요인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이는 남성과 4학년의 경우 또래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을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더욱 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남학생과 4학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수업을 설계할 때 이를 위해서 비실시간 수업보다는 실시간 수업을 통해 개별화된 소통과 관리를 통해 학습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열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예체능 계열 학습자의 경우 비실시간보다 실시간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결과는 예체능 계열에서 온라인 수업을 설계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비실시간보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학습자 특성에 따른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자들은 상호작용에서는 실시간이 비실시간보다 효과적이고, 여성은 수업 참여도, 예체능 계열은 협력학습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는 실시간이 효과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남성과 4학년은 학습 목표 달성, 예체능 계열에서는 자기주도 능력이 실시간이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성별, 학년별, 계열별 특성을 반영해서 실시간과 비실시간 유형을 선택하기 위한 방안, 각 유형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학습자 특성에 따른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향후 실시간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개별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적용형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후속 연구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연구는 코비드-19 수업 상황에 2020년 2학기에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계, 그리고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은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경험한 그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또 활동적이고 혼합되는 그런 온라인 수업의 유형이 다분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온라인 수업 유형화, 그리고 이를 반영한 효과성 인식을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더 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는 2019년에 활용된 도구로서 최신성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활용된 도구로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재개념화나 진단 도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능력을 반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의 참고 문헌은 이와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